이강인은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로 프랑스 슈퍼컵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인지 금년 초야 벽도부터 프랑스 프로축구 강호인 파리 생제르맹 입단 첫 우승 트로피를 받았다는 소식이요, 방송이나 언론사마다 연일 보고되고 있어요. 이강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2007년도에 KBS 예능 프로그램 나라라 숫돌이에 출연해서 인기를 모았던 그야말로 축구 신동의 귀여운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어려서부터 축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축구 천재의 모습과 프랑스 슈퍼컵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전된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요, 이강인의 이름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풀어보았더니요, 그의 재능을 성에서 이미 충분히 나타나 있었어요. 이에서의 이 강한 체력을 나타내는 이가 재능 다시 말해서 두뇌 살을 생해줌으로써요, 일찌감치 축구 선수로서의 기량을 100% 발휘하는 데 손색이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한 이후 12개의 유스팀이 블루 BBVA 대회에 참가해서요, FC 바르셀로나 유스팀과의 8강전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눈부신 활약을 보였어요. 이러한 성과를 계기로 이강인은요,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만 17세의 나이로 발렌시아 사상 최연소 정규 리그에 출전한 외국 선수가 되었어요. 또한 이러한 그의 활약을요, 강의 884와 339에서 여실히 알 수 있어요. 명성을 주관하는 팔이 중첩되어 있으면은요, 매우 흉하거든요. 이럴 때 재능과 두뇌를 나타내는 사가 이를 억제해주면요, 흉중의 길로 전환됨으로써 축구 선수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아울러 축적된 재물을 암시하는 이 팔의 수리가 성과 이름 첫째에 예고되어 있어 그런지요, 지난 2023년 7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맺을 정도로 그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 축구 차세대 간판 이강인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요, 프랑스 프로축구 강호 이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사상 첫 한글 유니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요,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 있어요. 프랑스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은요, 2023년에서 2024년 시즌 프랑스 리그 경기에 한글로 이름이 새겨진 흰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서요, 2대0으로 승리를 장식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세계 언론들의 앞다투어 보도할 정도로 이강인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킬리안 음바페를 비롯해서 PSG 선수들이요, 한글로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공식 경기를 치를 사실은요, 구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요, 그만큼 이강인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은요, PSG 경기를 관람하는 한국 팬이요, 2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고요. 이강인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은요, 20만 원을 훌쩍 넘는 엄청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의 유명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요, 이름 끝자에서 재물을 극하는 이륙의 수리가 있는 데다가요,
성에 재물을 나타내는 오륙이 없어요. 파리생 제르맹과의 연봉이 약 56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의 884에 의해서 축구 선수로서 명성이 있을 때는 그만큼 연봉도 점차 올라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요. 은퇴 후에 파재가 예고되기 때문에 저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무엇보다 인의 칫일은요.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축적의 기운을 암시한 것이라요. 주식 투자나 사업보다는 부동산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어 따라서 은퇴 후 이것만 주의하면 그래도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강인의 MBTI는 어떻게 되는가? 문득 그의 성격 유형이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요. ESTJ라고 나와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은요. 그의 외향적인 성향과 행동 대장격인 성향으로 봐서 ESTJ가 확실하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름으로 풀어보는 이강인의 성격 유형이 과연 ESTJ가 J와 일치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의 이름이 궁금해졌어요. 초년 시절 KBS의 나라라 스토리에 출연하여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그의 재능이 성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으므로 이의 성향은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S는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나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무엇보다 직관형인 S보단 N이 더 중요해요. N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이라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보니까요. 모든 것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속하면서도 비약적으로 돌진하는 형이에요. 아울러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숨어있는 것에 가치를 두고 정보를 흡수한 후 자신이 직접 검증하는 식으로 터득을 하는데 또한 일상적인 것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상대의 표정에서 감정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운동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바로 N의 성향이라고 봐요. 현재의 사실보다 미래에 대한 정보에 주력하고 새로운 방식에 몰입하면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요. 따라서 당장의 현실에 집중하는 S보다는 먼 미래의 비전을 설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M의 성향이 S보단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T는요.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판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축구 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팀워크예요. 따라서 F는 관계를 중시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대로 행동하는 형이에요. 그러므로 T보다는 F가 더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울러 J는요.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를 빠르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직결하는 축구 선수한테는 J의 성향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또한 그러한 성향을 이름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에서의 2, 4, 2와 강에서의 3, 3, 9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의 MBTI를 분석한 ESTI보다는요. ENFJ가 이강인 선수한테는 더 적합한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ESTJ는요. 관리자형으로 경영자에 적합하고요. 따라서 ESTJ 유형은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용적이다 보니 추진력 있는 행동을 결과로 지향을 해요.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사실을
추구하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계획이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또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빠른 판단과 함께 주도적으로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자에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ENFJ는요. 외교관형으로서요. 선도자형이에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고요. 사람들과 함께 협동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사람을 좋아하고 활달하며 열정적이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즐겨요. 욕구를 잘 파악하여 다른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동기를 잘 이끌어내고요. 공동의 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상대의 의견에 따라주는 편이에요. 목표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읽고 쉽게 공감하는 선도자적인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인의 MBTI는요. 세간에 나돌고 있는 ESTJ보다는 ENFJ가 이름으로 풀이했을 때 훨씬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MZ세대들이 그야말로 그 MBTI에 굉장히 이렇게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요즘 MZ세대들이 혈액형이 너 무엇냐고 묻는 것보다 너 MBTI가 무엇냐고 묻는 게 대세를 이룰 정도로 요즘 이 MBTI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감대를, 특히 젊은이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MBTI를 그 16가지 유형을 이렇게 쭉 들여다 보니까는요. 제 눈에는 우리 이름으로 성격을 분석하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이름을 통해서 각자의 성격 성향을 알게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름으로 풀이하는 MBTI에 대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서 이 책이 이제 출간되고 나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만 나면 자기 이름과 생년월일만 딱 집어넣으면 자기 성향이 어떻고 또 어떤 거에 잘 적성이 맞는지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요. 시중에 시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열심히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아마 금년 봄에는 출간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유명인들, 정치인이 되었던, 운동선수가 되었던, 연예인이 되었던, 기업가가 되었던 거기서 이름으로 풀이하는 그 당사자의 어떤 운명뿐만 아니라 성격 유형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거라 이게 프로그램으로 개발돼서 나오면 아마 하나의 어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책은 지금 거의 다 집필이 완성되어 갔어요. 요거 편집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시중에 출간되지 않을까. 그때는 아마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MBTI 이상으로 많은 관심도를 끌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많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간단하게 자기 성격 유형이 어떤지 볼 수 있는 그 생년하고 대조표를 만들어놔서 누구나 손쉽게 자기 성향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MBTI는 100가지 이상 되는 문진을 통해서만 겨우 자기 성격 유형이 이렇다는 정도를 아는데 제가 이번 책에 해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쉽게 자기 성격이 어디 유형에 속하는가를 제가 생년 대조표를 도표를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도표만 보면 자기 성향이 어떤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BTI는 그때그때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이름은 절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MBTI보다 자기 성격 유형을 더 디테일하고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쉽고 간편하게 볼 수 있어서 이 책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관심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지켜보셔도 돼요. 아시겠죠?